네, 이정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문화로 K를 읽다 순서입니다. 어제 그동안 휴식기를 가졌던 TVN의 프로그램이죠. 유키즈 온 더 블럭이 돌아왔습니다. 복귀 첫 게스트로 선택한 연예인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죠. 박은빈 씨였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이 드라마의 인기가 컸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안방극장에 법정 드라마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양한 법정 드라마의 등장에 반감을 표시하는 시청자도 있지만은 피곤함을 호소하는 시청자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문화로 K를 읽다 순서에서는 법정 드라마 전성시대의 명과 암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법정 드라마의 신호탄을 쏜 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ENA 채널이죠. 여기서 이제 낸 드라마인데 이 ENA 채널의 광고비가 3배 급등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결국 우영우가 기존의 법정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네. 차별점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정 드라마가 전에도 뭐 많이 있었죠. 그래서 드라마 중에서도 장르 드라마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이 이제 메디컬 드라마, 의학 드라마하고 이제 네. 법조 혹은 법정 드라마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엄청 히트를 쳤기 때문에 더욱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유행이 되는 거죠. 예, 기존의 드라마는 분명히 이제 차별점이 있긴 있죠. 일단 장애인 변호사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캐릭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주인공이 대부분 법정 드라마에서는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원톱 주인공을 했고요. 또 매회마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래서 종결이 되니까 그 매회마다 영화 같은 느낌 혹은 네. 시트콤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몰입을 더 하셨고 그 내용도 뭐 장애인 그리고 뭐 해고 노동자 그리고 탈북자 어린이 등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가 이제 볼만한 그런 점을 보여주었고 네. 또 고래라는 동심을 자극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장애인, 네. 비장애인, 또 어린이, 또 어른들이 함께 볼 수 있었던 그런 측면들이 차별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밝고 명랑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법정 드라마들은 좀 현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또 권력 다툼이라든지 이권, 네. 뭐 권모술수 이런 무거운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지금 법정 드라마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6시에 본회의 열리기로 돼 있었죠. 국민의힘은 이 건의안 상정에 반발하면서 퇴장했고요. 곧 본회의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죠. 자, 표결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법정 드라마 모두 5편인데요. 각각 어떤 드라마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코믹물부터 뭐 액션물에 이길까지 다양한데요. 1,000원짜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소재 있죠. 1,000원만 주면 사건을 네. 맡는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괴짜 변호사 캐릭터가 나오고요. 또 법대로 사랑하라는 로맨스입니다. 검사 출신 한량 건물주와 4차원 변호사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블라인드는 최근에 많이 주목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이제 휴먼 드라마 코드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또 진검승부는 불량 검사들의 액션 수사극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 엠파이어 법의 제국은 법조 카리탈이라고 하는 좀 무거운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는 등 장르가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드라마가 눈에 들어오던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처음에는 혹하는 게 예.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왜요? 들면- 아니 요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가 펼쳐지기 네. 때문에 네. 약간 추리 소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관심을 끌만한 드라마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컨텐츠 소비에는 일종의 소진 현상이 있거든요. 뭐냐면 킬러 컨텐츠나 대형 흥행작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 뒤에 나온 작품들이 웬만큼 훌륭해서는
크게 히트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상한 변호사가 워낙 히트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면 다른 작품들은 이제 추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예. 예를 들면 1,000원짜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남궁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정 드라마가 이렇게 많이 쏟아질 줄은 몰랐다. 그래서 여기서 차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재미있는 캐릭터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어쨌든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전 작품과 비교하게 되고 또 그 작품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전 작품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 필요증이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 드라마 2편이 이제 주말극 1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정작 1위는 법정 드라마가 아니고 작은 아씨들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세 자매가 나오면서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게 되고 그걸 밝히는 내용 이 작품이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법정 드라마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약간 멜로 드라마로 흐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있죠. 멜로드라마로 흐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흥행 공식상 남녀가 등장을 하게 되면 사랑 이야기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배경이 그냥 법정이고 직업이 그냥 변호사나 검사일 뿐이지 이거는 법정 혹은 법조 드라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결국에는 뻔하게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겠지 아니면 거기서 갈등 상황이 있겠지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법정 드라마를 두고 뭐 호불호 뭐 선택의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청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는 소재를 차용하는 이유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분명히 줄어들게 되죠. 다른 뭐 법조 혹은 법정 드라마 안 보고 싶고 새로운 소재를 좀 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건데 일단 이런 현상은 이제 방송 프로그램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아도르노가 이미 뭐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유사개별화 현상이라고 대중문화를 이제 분석할 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히트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은 혹은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되면 유사한 작품이 마치 자기만이 굉장히 독특한 작품인 것처럼 복제하듯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유사개별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흥행이나 어떤 그 제작 구조상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방송국들이 위험을 최대한 줄이면서 안전하게 이제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제 비슷비슷한 일종의 흥행한 그런 포맷들을 가져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시청자들은 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다른 콘텐츠를 이제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흥행 흔히들 이제 얘기하는 시청률의 보증 수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방송국 입장에서는 아예 실험적인 거 했다가 쫄딱 망하느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선방을 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다 보니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그런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일한 그런 방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이 법정 드라마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계속 그 법정 드라마가 어쨌든 우리 드라마의 한 축을 형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이 요즘에는 그냥 상상의 바탕을 두고 드라마를 만들기보다는 실제 사실에 실제 사건의 바탕을 두고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진실성과 뭐 핍진성 등이 같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직업 드라마로서의 어떤 특징도 있는데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변호사와 검사 등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제 경외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젊은 트렌드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주목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검사 변호사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안들이 뭐 화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씁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좀 약간 난데없는 얘기지만 세종시대 때 이미 그런 그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세종시대 때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은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세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너무 법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문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간 이제 문화적인 어떤 방법들로 이제 해결해야지 법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현실은 법치가 많이 이제 현실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법정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많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 수는 없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반대로 이런 드라마들 속에서는 과연 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만능이냐, 그리고 좀 더 서민과 또 약자들한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법의 논리를 벗어나서 예. 좀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길 바란다는 심리가 많이 있을수록 전 드라마 중에서도 법정 드라마가 인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끈 것도 예. 누구의 편에서 법을 바라보려고 했느냐라는 예. 관점에서 보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법정 드라마의 상당수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자막을 통해 가지고 뭐 특정 사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예. 그걸 실제로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또 모르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사전에 그런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협의 과정이 너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지금 방송법 관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다르게 이 방송법 등이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의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최근에 방통위가 그린 마더스 클럽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는데 예. 만 10세 미만의 아역 배우한테 성추행 자작극을 실제로 연기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실제 사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그 소재를 다룬 것 같은데 정작 배우가 그런 이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방송법에서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아역 연기자한테 그런 연기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네. 실제 사건을 재현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역 배우한테 무리하게 연기를 지도시키는 것 이것도 새로운 트라우마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방통위의 이번에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 창작자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면밀하게 또 아주 깊게 좀 생각을 하고 드라마를 좀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 한국 그룹이죠. 블랙핑크가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어요. 네. 이 걸그룹으로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건 이 블랙핑크가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빌보드 200을 설명을 드리면 빌보드 200은 이제 실물 앨범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예전에 LP판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실물 네. 앨범이라면 그 외에도 이제 CD도 속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디지털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앨범을 중심으로 한 빌보드 200은 예를 들면 스트리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지털로 음악을 들으실 때 그냥 틀어서 듣는 것 예. 하고 예. 다운로드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걸 수치화 시킵니다. 그래서 뭐 LP, CD 그리고 스트리밍 다운로드까지 다 예, 합쳐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구매했느냐라는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빌보드 200에서 이제 블랙핑크가 1등을 차지했다. 라고 이제 밝힌 거죠. 네. 참고로 이제 세계 음악 시장에서 시장이 가장 큰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 네. 예, 미국이죠. 예. 네. 근데 보이그룹보다 걸그룹이 이 빌보드 200 차트에 더 진입하기 힘들다고요?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사실 그 여성 팬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네. 주로
남성 보이 밴드들이 많고 그 남성 보이 밴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여성 때문에 팬들 때문에 그런가요? 야. 그리고 거꾸로 이제 걸그룹을 좋아하는 남성 팬들이 많아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여성 그룹이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온 것은 14년 만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문화로 K를 읽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